네, 안녕하세요. 삼성고 학생 여러분. 네, 오늘은 어제 시험 봤죠? 네, 2학기. 네, 안녕하세요. 수학을 가르치는 고트수학의 장정수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어제 시험 봤죠? 삼성고 1학년 2학기 기말고사. 예, 시험 문제 풀이를 한번 해볼 텐데요. 이 좀 점수대별로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될지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지금 시각이 이제 2시거든요. 여러분들 딱 어제 24시간 전에 시험 봤네요. 자, 지금부터 시간을 재고 한번 선생님이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자, 문제를 이 빔 프로젝터로 띄우려다가 그냥 여기다 이제 화면으로 띄워줄게요. 자, 1번 보시면 여기 지금 5C3 곱하기 2팩이요. 그럼 5C3은 얼마예요? 10이죠? 거기다 2 곱하니까 답이 20이고요. 이런 건 이제 뭐 점수 주려고 내는 거죠. 자, 2번 같은 경우도 이제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요 지금 루트 2x 더하기 3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그림을 그려보면 요 루트 2x 더하기 3이면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3인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1번, 2번, 3번, 4번 선생님이 얘기했잖아요. 요 1번처럼 그림을 그리면 되고 여기 루트 2x 그림 그렸어요. 그 다음에 뭘 찾는 거냐면 자, 여기가 y는 1하고 y는 0하고 생겨서 이 만나는 요 그래프의 넓이를 구하래요. 요것도 사실 뭐 어렵지 않죠. 자, 어떤 걸 이용하죠? 자, 여기가 일단 1이 되는 걸 찾으셔야 돼요. 자, 1이 되는 걸 찾아보면 여기가 지금 얼마냐면 요 안에가 1이 돼야 되니까 x가 마이너스 1입니다. 자, 여기는 얼마죠? 자, 여기는 1이 되는 걸 찾아보면 2분의 1이에요. 맞습니까? 맞죠? 자, 그러면은 요 지금 길이가 가로 길이가 2분의 3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요 이만큼의 면적이 이게 지금 평행 이동을 한 거잖아요. 여기랑 같다라는 게 느낌이 오죠? 그럼 요 면적을 찾으면 되니까 세로 길이는 1이고 가로 길이는 2분의 3이라서 요 넓이가 2분의 3이라는 걸 쉽게 알 수 있을 겁니다. 이런 거 틀리시면 곤란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자, 3번 같은 경우는 이제 요 그래프가 이거에 대해 대칭이다. 이 유리함수는 기울기가 밑에가 지금 x로 돼 있잖아요. 그럼 기울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이면서 점근선의 교점에 대해 대칭이라고 했어요. 그럼 이거를 이제 표준형으로 바꿔주면 이렇게 일반형으로 써 있는 걸 표준형으로 바꿔볼까요? 그러면 3 더하기 어떻게 돼요? x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6이니까 여기가 플러스 9가 있어야 돼요. 그럼 점근선의 교점이 2,3이라는 걸 알 수 있고 기울기가 0보다 작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 직선은 일단 마이너스 x입니다. 2 집어넣었을 때 3이 나오려면 5가 돼야 되겠죠? 그럼 m은 마이너스 1, n은 5가 되니까 둘이 더하면 4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죠. 답이 4번입니다. 자, 4번 보시면 자, 세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진대요. 그랬을 때 세 눈의 수압이 홀수인 경우를 찾으라고 하는데 이 세 눈의 수압이 홀수가 되려면 이 세 눈이 모두 다 홀수가 나오는 경우 그러면 세 가지인가요? 그럼 27가지죠. 또 어떤 경우가 있죠? 두 번은 짝수가 나오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홀수가 나오는 거. 그러니까 순서는 바뀔 수 있어요. 그럼 짝수, 홀수인데 요거 순서 바꾸는 거 세 가지입니다. 그럼 81가지죠? 그럼 둘이 더하면 몇 가지다? 108가지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답이 4번입니다. 이해하시죠? 자, 5번 볼게요. 자, 5번 진짜 많이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 어떤 거였냐면, 자, 유리함수인데, 유리함수가 현재 1, 4분면과 3, 4분면에 그려지고 있고요. 합성함수에서 x가 됐다라는 거는, 요 gx가 원래 함수의 역함수라고 했어요. 그럼 fx랑 gx가 만족시키는 모든 x 값들의 합을 구하라고 했네요. 그러면 얘는 뭐로 하면 된다 그랬죠? 이게 원래 이 증가함수인 경우는 역함수가 y는 x에서 만난다라고 했어요. 증가함수인 경우는. 그러니까 얘는 이제 어렵게 낸 건 아니기 때문에 여기 8 플러스 3이 여기 y는 x랑 같아지는 x를 찾으시면 됩니다. 그럼 요거 넘길게요. 그 다음 x 플러스 2 곱할게요. 그럼 x 마이너스 3에 x 플러스 2가 8이 되는 걸 찾으면 되니까 x제곱 빼기 x 마이너스 14죠. 그럼 두 분의 합은 1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오케이? y는 xy 교점을 찾으시면 되고요. 자, 6번 문제 같은 경우도 어떻게 풀죠? 자, 그래프 그리라고 했습니다. 무리함수, 유리함수 전부 다 이 함수 최대 최소 나오면 그래프 그려서 따지자고 했어요. 교점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은 요게 일단은 요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꾸면 여기가 2 더하기 x 더하기 a분의 그다음 얼마예요? 2x 더하기 2a니까 3 빼기 2a가 돼야 돼요. 근데 a는 양의 상수라고 했어요. 근데 x가 0부터 3일 때 최대값이 1이래요. 그럼 얘를 우리가 그래프를 먼저 생각을 해보면 얘가 x는 마이너스 a랑 그 다음에 y는 2라는 게 있는데
요게 만약에 1, 4분면과 3, 4분면처럼 그려진다면 0과 3에서 이 최대값이 0일 때 가져야 돼요. 그럼 0일 때 최대값을 갖는다고 생각하면 a분의 3이 0이 돼야 되는 거니까 최대값 3이죠. 그럼 a가 1로서 가능합니까? 다시 x가 0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0일 때 우리가 최대값이 만약에 3이라고 한다면 최대값 3으로 주어졌다고 1이라고 했구나. 그러면 얼마예요? a가 3이죠. 이때도 가능한가요? 근데 a가 3이면 음수라서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건 여기 이렇게 그려지는 게 아니에요. 그럼 다시 말하면 어떻게 그려져야 되냐면 여기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0일 때가 지금 얼마가 돼야 되냐면 최소값이 되고 요 3일 때가 최대값 1이 된다는 겁니다. 이해합니까? 그리고 여기가 없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최대값이 2보다 클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게 0보다 작다라는 걸 눈치챘어야 돼요. 그럼 여기다 3을 집어넣는 것보다 거기 주어진 식에 3을 집어넣는 게 더 좋아요. 그럼 3 더하기 a분의 3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6 더하기 3이니까 9죠. 요게 뭐가 된다고? 최대값 1이에요. x가 3일 때. 오케이? x가 3일 때 최대값. 그럼 a는 얼마예요? 6이라는 거 알 수 있고 그럼 x가 0일 때 최소값을 가질 겁니다. 그럼 최소값은 얼마냐면 0 집어넣으니까 a분의 3이 되는데 a가 6이니까 2분의 1이 되죠? 요게 최소값이에요. 그럼 내가 구하고 싶은 거는 얘분의 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답은 얼마다? 10이다. 이렇게 나오겠죠. 알겠습니까? 이 계산을 정확하고 빠르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틀립니다. 알겠죠? 그리고 한 번 틀린 거 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그렇게 강조했어요. 이 어려운 거를 다 틀리는 건 어쩔 수 없어요. 뭐 100점 나오는 애들은 어쩔 수 없어요. 근데 그 어려운 거를 틀리고 쉬운 거를 또 틀리면 또 점수가 많이 낮아지잖아. 그러니까 선생님이 항상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는 이 맞출 수 있는 건 다 맞춰라. 자, 7번 보시면 이 중학교 문제집이 진짜 많은 거예요. 자, 루트 2n과 루트 3n과 루트 5n이 모두 무리수가 되도록 123 이하의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는데 그럼 우리가 뭘 할 거냐면 유리수가 되는 걸 빼주자. 되는 걸 빼자. 이게 더 적잖아. 오케이? 그러면 루트 2n이 유리수가 된다는 거는 2n이 어떤 거에 제곱꼴이 돼야 되니까 요 n이라는 게 일단 2 곱하기 뭐의 제곱꼴이 돼야 돼요. 그럼 여기 네모에 들어갈 게 뭐가 있죠? 1, 2 해가지고 만약에 7의 제곱이면 49 곱하기 2니까 98이라서 123보다 작죠? 8의 제곱이면 64 곱하기 2니까 128이에요. 그럼 123을 넘어가니까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루트 3n도 무리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 목 상태가 정말 안 좋아요. 그 다음에 유리수가 되는 경우는 3 곱하기 뭐 이런 꼴이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별이라고 하는 거는 역시 1, 2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6이라고 하면 36 곱하기 3이니까 108 가능하죠. 7이면은 49 곱하기 3 120이 넘어가네요. 그러니까 안 됩니다. 그 다음 똑같이 5 곱하기 뭐 세모꼴 이것꼴. 그럼 여기서 세모가 될 수 있는 건 뭐예요? 여기 25 곱하기 5가 125거든요. 그러면 4까지만 가능하겠네요. 그럼 요게 10개죠. 요 겹치는 건 없고요. 여기 17개죠. 그럼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123에서 17개를 빼라고 했으니까 답은 106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자, 8번 적중 문제죠. 여러분들 지난주에 그 선생님 프린트 준 거에 그대로 있어요. 똑같이. 그때도 이제 질문했던 게 뭐였냐면 이 어떤 학생이 C가 A와 B 사이에 온다고 해서 문제를 어떻게 풀었었냐면 C와 A와 B를 하나로 묶어서 풀었어요. 근데 그러면 안 된다고 했어요. 왜냐면은 A와 B 사이에 C 말고 다른 문자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그거를 힌트를 굉장히 잘 줬어요. 그렇게 헷갈리지 말라고. A, B, C가 반드시 이웃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적어놨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완전히 적중 문제죠. 근데 어떻게 푼다고 했었냐면 이제 그 얘네들은 반드시 이웃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이제 D, F부터 우리가 먼저 배워라는 거예요. 이 6개의 빈 의자가 있는데요. 6개의 빈 의자에 우리가 이제 D, E, F를 먼저 집어넣는 거를 생각을 하면 6개 중에 3개를 골라서 D, E, F를 집어넣었을 거예요. 그럼 만약에 3, 4, 5, 6 여기다가 이제 D, E, F 이렇게 집어넣었다고 생각하자. 그러면 여기 3개가 남았잖아. 그러면 이제 A, B, C가 남았는데 요 C가 A와 B 사이에 반드시 있어야 된다며. 그럼 C는 여기 올 수밖에 없어. 맞아? 그러면 A, B가 올 수 있는 거는 A, B 또는 B, A야. 맞아? 두 가지밖에 없다고. 그럼 곱하기 뭐 하면 돼? 2팩하면 돼요. 6, 5, 4 계산하면 얼마죠? 6, 5, 30에 120에 240. 답이 1번입니다. 이해하십니까? 자, 그 다음 9번인데요. 객관식 마지막이에요. 그럼 여기까지 했을 때 시간이 약 9분 정도 흘러야 되거든요. 9분 정도 흘러야 되는 게 맞고요. 이제 9번은 조금, 일단 문제를 보시면,
조금 이제 낯선 것 같은데, 자, 1부터 4까지의 숫자가 하나씩 적혀 있는 정사면체 주사위를 두 번 던졌을 때, 요 바닥에 깔린 처음 숫자를 A, 두 번째 나온 숫자를 B라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Y는 요 루트에 요 3 플러스 절대값 X예요. X 플러스 절대값 3X예요. 자, X 플러스 3의 절대값 X.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랑 Y는 A분의 X 더하기 B, 요거의 교점이 3개가 되는 순서상의 개수를 찾아라. 이 언제 교점이 3개가 되는지를 충분히 많이 얘기했습니다. 무조건 맞춰야 되는 문제고요. 자, 얘 나오면 일단 두 가지로 나누죠. 얘는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는 요 x가 0보다 이상이면 요 y가 루트의 4x가 돼요. x가 0보다 이상일 때. 근데 x가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니까 마이너스 2x가 됩니다. 그럼 얘를 그림을 그려보면 요게 x가 0보다 이상일 때는 루트 4x, x 0보다 작을 때는 루트 마이너스 2x니까 2번 그림이죠. 약간 좀 낮아지는 요런 그림이네요. 그래서 실수 전체에서 정의는 돼요. 일단 실수 전체에서 정의가 됐고요. 자, 요게 이제 A, B가 정사면체를 던져서 나오는 두 눈이라고 했거든요. 그럼 이제 경우의 수 문제잖아요. 경우를 어떻게 나눌까? A가 1일 때부터 해야 되지 않을까요? 기울기가 1이니까. 그러면은 잘 생각해보면 여기는 지금 이제 기울기가 1로 정해졌다고 생각을 하면 요 B는 Y절편이에요. 그럼 요런 게 이제 여기선 교점이 다 무조건 하나씩 만나잖아요. 그럼 3개가 되려면 여기 접하는 거보다 요 낮아지면 된다. 좀 안 보이니까 파란색으로 할게요. 자, 다시 기울기가 1로 정해져 있으니까 내가 관심 있는 거는 요 루트 4x랑 접해지는 거. 그 다음에 여기보다는 커야 되겠죠. 여기보다는 크고 접해지는 거보다 요 B가 더 작아지면 만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음수가 될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어차피 B는 지금 1, 2, 3, 4 중에 하나잖아요. 정사면체 눈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0보다는 큰 쪽에 존재해서 우리는 접하는 거에 관심이 있어요. 그럼 A가 1이라면 자, Y는 X 더하기 B랑요. 요 Y는 루트에 4X가 접하는 순간이 관심이 있으니 얘네들을 갖다가 두고 판별식을 써야 돼요. 자, 이렇게 하려고 이제 구조를 짰어요. 그러면 A가 1, 2, 3, 4일 때 다 해서 판별식을 4번 써야 되느냐? 뭐 일단은 뭐 그게 생각이 났으니까 그렇게 도전을 하겠습니다. 그럼 제곱하면 x제곱에 2bx인데 여기가 2로 묶어주면 b 빼기 2x고요. 그러니까 계산을 여러분들 빨리 하셔야 돼요. 여기서 판별식을 썼을 때 b-2의 제곱 빼기 b제곱이 0이 되는 b값을 찾고 싶어요. 그럼 마이너스 4b 더하기 4가 0이니까 b가 1이죠. 그러니까 b가 1일 때 접하기 때문에 우리가 세 점에서 만나는 경우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a가 1일 때는 일단 없습니다. 두 번째는 a가 2일 때를 이제 하려고 하니까 여기가 기울기가 2가 아니라 더 낮아졌어요. 더 낮아지고요. 요거랑 루트 4x와의 교점이 되도록 하는, 접하도록 하는 b를 찾고 싶어요. 그럼 얘랑 얘랑 같도록 하고 얘를 제곱할 거예요. 그러면 4분의 1 x제곱 플러스 bx거든요. 빼기 4x 오고 플러스 b제곱이요. 그럼 한 번 더 정리하면 여기가 이제 b-4x죠. 이게 한 번에 정리돼야 돼요. 자, 요게 여기에서 이제 판별식을 쓸 건데요. 요 b-4의 제곱 빼기 요거 4의 c잖아요. 그럼 b제곱이죠. 요게 0이 되는 값을 찾아보고 싶은데, 자, b가 1일 때를 생각해 보면 여기 양수죠. 9니까 9 빼기 1하면 2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죠? 4 빼기 4라서 0이에요. 그럼 b가 2일 때가 접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가능한 거는 순서상 A, B가 가능한 게 2,1은 가능하고요. 여기는 접하니까 이 다음부터는 안 된다는 거죠. 자, 세 번째는요. 이제 여기까지 했으면 비슷한 형태의 계산이기 때문에 조금 더 빠르고 정확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래서 풀이를 잘 써야 된다는 거거든. 자, y는 3분의 1 x 플러스 b잖아. 자, 요거랑 y는 루트 4x야. 그럼 요거 제곱해서 요거 넘길 거야. 그럼 9분의 1 x 제곱에 3분의 2b 빼기 4의 전체 x거든. 플러스 b제곱이 0이 되는 판별식을 쓸 거야. 그러면은 3분의 1b 빼기 2의 전체의 제곱, 여기 4분의 1을 쓰고 있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요거 두 개 곱하는 거잖아요. 그럼 9분의 1 b제곱이니까 요게 0이 되는 b값을 찾고 싶은데 일단은 1은 무조건 됩니다. 요 위에 게 됐기 때문에 기울기가 작아졌으니까 당연히 되죠. 그러면 2일 땐 될까요? 자, 3분의 2면은 3분의 4, 9분의 16이요. 9분의 4니까 더 크죠? 그러니까 두 점에서 만나는 거 맞고요. 자, 3일 때 집어넣었더니 1 빼기 1이네요. 이 계산이 좀 깔끔하게끔 되게끔 만들어 주셨네요. 그래서 이제 3 집어넣었더니 요게 0이 돼서, 여기서는 3,2라고 3,2가 되는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럼 마지막 했으니까 A4까지 똑같이 하셔야죠. y는 4분의 1x 플러스 b에다가 y는 루트 4x.
자, 요것도 똑같이 제곱을 하셔서 좌변으로 넘겨보면 요게 이제 16x 제곱분의 16분의 1x 제곱 그 다음 2분의 1 b입니다. 2분의 1 b 빼기 4의 전체 x 그 다음 b제곱은 0. 여기서 판별식을 쓸 건데 조금 여기 왼쪽에 써볼까요? 이번에는 여기서 판별식을 써보면 뭐 짝수 판별식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짝수가 더 편하십니까? 그럼 반의 제곱을 해야 되니까 4분의 1b 빼기 2의 제곱이요. 그러면 4분의 1b 빼기 2의 전체의 제곱 마이너스 요거 두 개 곱하니까 16분의 1b 제곱이 0이 되는 순간에 관심이 있어요. 일단 여기서 두 개 됐으니까 3일 때부터 집어넣고 4 집어넣으면 돼요. 근데 4 집어넣으면 어때요? 요 4 집어넣어버리면 여기가 1이고 16이니까 딱 0 되죠. 그러니까 4일 때가 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4,1이랑 4,2랑 4,3도 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죠. 하나, 둘, 세 개 하면 총 몇 개죠? 6개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계산이 조금 걸렸는데요. 요거는 이제 네 가지 경우들의 판별식을 선생님은 이야기했지만 뭐 더 좋은 풀이가 있을 수도 있고요. 뭐 일단은 이렇게 해서 답을 맞추는 거에 우선하겠습니다. 막상 해도 시간 뭐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아요. 3분 정도 잡아 먹었습니다. 자, 10번 보겠습니다. 아니 선생님도 이렇게 몸 상태가 안 좋은데 이렇게 열심히 해주잖아요. 여러분들 이제 남은 시험 월요일만 남았나요? 월요일 남았으니까 마무리 정말 잘 하시고요. 이 겨울방학 때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학원에서 수원스투 기본 실력까지 다 할 거기 때문에 서둘러서 이제 자리가 없어요. 자, 10번 보시면 이 서로 다른 이 5개의 영역이 있어요. 이건 진짜 흔히 한 20번 정도 풀었던 문제거든요. 일단 어디서부터 색을 칠해 나가요? 이 B, A, C, E 뭐 상관없어. B, A, E, D, C 나는 이렇게 순서대로 칠해 나갈게. 그럼 B에 오는 세개수가 몇 가지야? 4가지 색이잖아. A는 B랑만 다르면 되니까 3가지. 그 다음 E는 요 B와 A 달라야 되니까 2가지. 그 다음 D는 B와 E와 달라야 되니까 2가지. C는 B와 D와 다르니까 2가지. 요거 다 곱하면 되죠. 이 구별색칠 경우의 수를 선생님이 유형을 6가지 가르쳐 줬는데요. 그거에 가장 쉬운 예제입니다. 가장 많이 인접한 애부터 색을 칠해 나간다. 그럼 12 곱하기 8이니까 96입니다. 쉽죠? 그 다음에 이제 11번인데요. 이 11번도 어려워하시면 안 돼요. 자, 일단은 요 fx가 지금 어떻게 주어졌냐면 일단 좀 형태를 바꿀게요. 요 문제 보시면 요 3 더하기 요 2x 빼기 a분의 6x 빼기 3a니까 3a 플러스 b로 일단 바꿨고요. 자, 가족권은 지금 뭐냐면 역함수가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그 다음에 y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랑 겹쳐진다. 3이 아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얘를 평행이동하면 x분의 6과 일치한다 그랬는데 그럼 여기에서 분모 분자를 2로 나눠버리면 여기가 어떻게 되냐면 x-2분의 a분의 여기가 2분의 3a 플러스 b가 돼서 일단은 요게 뭐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6이 돼야 한다는 걸 일단은 알 수 있어요. 맞습니까? 왜냐면 x분의 6과 나 조건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뭘 알아냈냐면 요 3a 플러스 b를 2로 나누어준 게 6이니까 요게 10이라는 거 일단 알아냈고요. 두 번째는 얘를 평행이동했을 때 이 원래 함수를 평행이동했을 때 역함수랑 일치한다고 했으니까 이 점근선의 교점을 기준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처음에 점근선이 얼마죠? 점근선의 교점. 점근선의 교점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지금 2분의 a, 3이죠. 그럼 얘를 우리가 평행이동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여기 빼기 1이고요. 그다음 y축으로 1만큼 4 이렇게 돼요. 근데 이것이 역함수의 정근선의 교점이랑 일치해야 되죠. 3,2분의 2 y랑 x랑 바꿔준 거. 그러니까 얘네 둘이 일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a가 얼마예요? 자동스럽게 8이라는 게 나오죠. 그럼 a가 8이라는 거 구했으니까 여기다 집어넣으면 b는 마이너스 12가 됩니까? 그럼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게 얼마죠? a-b였죠? 그럼 20이라고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많이 했던 거라 사실 안 틀렸을 것 같습니다. 자, 이해하시죠? 자, 지우겠습니다. 자, 12번 보겠습니다. 자, 12번 보시면, 자, 이것도 지금 방금 했던 문제랑 비슷한 문제예요. 그리고 내가 이거 정말 중요하다고 했어요.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냐면, fx랑 역함수와의 교점은 y는 x에서만 존재하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 그랬어. 그것이 필요 충분 조건이 되기 위해서는 fx가 증가함수라는 조건이 있어야 된다 그랬고 얘는 우리가 평균값의 정리라는 걸 이용해서 증명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증명은 안 해줬고
대표적인 판례로 y는 마이너스 x를 들었죠. 그거 역함수는 y는 x 이외에서 충분히 많이 가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 관련된 문제가 여러분들 고난도 퀴즈 제일 마지막에 나왔었죠. 그래서 나올 거야. 얘들아 꼭 알고 있어라 라고 했어. 그 문제를 보면 fx가 루트 ax 더하기 b거든. 근데 그거의 역함수와의 교점 중에 하나가 2,3이래. 즉 y는 x 위에 있지 않잖아. 그러면 일단은 f2가 3이라는 거 하나 알고요. f3이 또 2라는 것도 알아요. 왜냐하면 역함수 f 인버스 3이 2가 되기 때문에 자 f2가 3이면 f 인버스 3이 2잖아. 다시 f 인버스 2가 3이잖아. 역함수도 얘를 지난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얘를 만족해야 돼요. 그럼 이 두 가지 식을 이용해서 일단 a와 b를 구할 수 있죠. 이건 고난도에서 그대로 낸 것 같은데요. 여기 루트에 뭐가 되죠? 2 집어넣으면 2a 플러스 b가 일단은 3이고 루트에 여기 3a 플러스 b가 일단 2니까 둘이 제곱하면 2a 더하기 b가 일단은 9고요. 3a 더하기 b가 일단은 4라서 아래에서 위를 빼면 a가 마이너스 5고요. b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10이니까 19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a, b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교점의 좌표를 찾으래요. 그럼 일단은 첫 번째는 이 교점이 3,2가 하나 있고요. 2,3이 있어요. 그럼 두 번째는 그 나머지 교점은 어디서 생겨야 되냐면 y는 x 위에서 생겨야 돼요. 맞습니까? 그럼 y는 x 위에서 생기는 교점을 찾아야 되는데 내가 무리함수의 교점은 반드시 그래프를 생각해 보라고 했어요. a가 마이너스 5고 b가 19입니다. 그럼 fx가 어떻게 주어졌냐면 루트에 잘 보이나요 펜이? 루트에 마이너스 5x 플러스 19죠. 루트에 마이너스 5x 플러스 19인데요. 자, 이게 더 안 보이네요. 마이너스 5x 더하기 19인데요. 요거랑 y는 x와의 교점을 찾고 싶어요. 그리고 이 그림은 어떻게 그려지냐면 x가 5분의 19를 기준으로 요게 이제 2번처럼 그림이 그려지고 y는 x니까 일단 양수 범위 내에서 만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럼 얘를 제곱해서 우리가 x를 구하시면 되죠. x제곱 넘어올게요. 플러스 5x 마이너스 19는 빵입니다. 인수분해하고 눈에 쉽게 안 보이죠? 근해공식 간단하게 쓰시면 돼요. 2분의 마이너스 5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에 25 마이너스 4ac니까 4, 9, 36, 76 이렇게 되죠? 그럼 얘는 2분의 마이너스 5 여기가 양수라 그랬으니까 마이너스는 볼 필요가 없어요. 101 이렇게 돼요. 얘는 어디 위에 있는 점이죠? y는 x 위에 있는 점이죠? 그럼 y는 x랑 같아야 되니까 나머지 한 점이 2분의 마이너스 5 루트 101 플러스 콤마 2분의 마이너스 5 플러스 루트 101 이렇게 세 점에서 만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나머지 교점의 좌표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얘를 빼고요. 요 두 가지를 작성해 주는 게 답이었던 거죠.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얘도 사실은 이제 뭐 새롭게 너희를 틀리라고 낸 게 아니야. 미안하지만 맞추라고 낸 겁니다. 이해했죠? 자, 13번도 진짜 한 6개는 풀었어요. 예. 선생님이랑 같이 6개는 풀었거든요. 이게 근데 똑같은 문제가 아닌데요. 이러면 뭐 자, 13번 보시면 자, 요 y가 요 x 더하기 2분의 여기가 2x 더하기 k예요. 자, 근데 요 그래프와 직선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12가 두 점 PQ에서 만났는데 이들의 넓이가 60일 때 이 k 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유리함수 넓이 그래프 생각해서 조금 생각해보면 2x 더하기 4니까 k-4인데 요게 양수인지 음수인지는 잘 모르겠고요. 일단은 우리가 그래프를 생각해보면 여기가 x는 마이너스 2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y는 2예요. 그 다음에 요 k 빼기 4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일단 뭘 생각할 거냐면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12 요거를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요게 일단 양수일까 음수일까 근데 왠지 양수가 될 것 같다라는 느낌은 있어요. 왜냐면 음수면 요거와 요거의 교점인데 그럼 여기 만나는 것들 여기가 5고요. 나머지 지금 만나는 두 점이 PQ니까 여기는 여기잖아요. 음수면 여기서 만나야 되기 때문에 요 넓이보다 60이 더 작지 않을까 이 생각을 했어요. 그럼 만나서 생기는 걸 찾아보면 돼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직관상 여기 있다라는 걸 느낌상 알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일단 찾아보면 여기가 2잖아요. 그 y가 2면 x가 얼마예요? 10이죠. 여기가 10,2고요. 그 다음에 x가 마이너스 2면 여기가 14예요. 너무 크죠, 숫자가. 즉 우리가 사선식 쓸 수 있죠. 여기가 만약에 PQ라고 했을 때 이 점근선의 교점을
그러면 사선식 쓰면 144잖아요. 2로 나눠도 70이거든요. 그래서 훨씬 큽니다. 그래서 이 K-4가 일단은 0보다 커야 된다는 생각을 한 거고, 그럼 그때 만나는 두 교점은 여기가 P고요. 여기가 Q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경우를 나누는 게 나왔으면 좀 더 재밌지 않았을까? 나 혼자 그런 생각했어요. 나 혼자 알겠어? 너희를 배려해 준 거야. 자, 그러면 너희가 찾고 싶은 건 뭐냐면 요 P와 Q의 XY 좌표예요. 방금 사선식을 쓰듯이. 그럼 Q 좌표를 모르잖아. P 좌표를 알파라고 할까? 그럼 Y 좌표 뭐로 나와야 돼? 여기 유리함수에 넣을 거니 또 멍청하게 여기다 집어넣는다.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12. 오케이? 여기는 베타 콤마 마이너스 베타 더하기 12. 자, 하나가 원점일 때 세 좌표가 주어졌을 때 삼각형의 넓이가 암산이 안 되면 문제가 있어요. 예, 사실 이 문제를 풀 자격이 없어요. 미안하지만. 이게 암산이 안 됐죠? 요 두 개 곱해서 요거 두 개 곱한 걸 뺀다라는 거의 절대값의 2분의 1. 요걸 모르면 미안하지만 틀려야 돼요. 자, 물론 다른 방법도 있죠. 자, 마이너스 알파 베타 플러스 12 베타.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 베타. 그 다음에 마이너스 12 알파예요. 자, 그래서 이게 뭐가 되냐면 요게 사라지니까 12가 앞으로 나가면 6배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예요. 그리고 내가 정말 강조한 것 중에 하나죠. 어떤 거? 요 x 더하기 2분의 2x 더하기 k와 요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10이라는 거에 교점의 x좌표가 알파 베타다라는 거를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푸는 문제가 하나쯤 나올 수 있다. 문제집에도 있고요. 시험 볼 때도 했고요. 자, 곱해서 좌변으로 넘길게요. 자, x제곱이죠. 요 마이너스 2x 플러스 12x니까 플러스 10x가 넘어옵니다. 그럼 마이너스 8x가 되고요. 플러스 24가 넘어오니까 k 빼기 24가 돼요. 그럼 요거의 두근의 차란 절대값 a분의 루트 d라고 했어요. 제발 합과 곱을 이용해서 하지 말자고. 절대값 a분의 루트 d 많이 했잖아. 그러면 얼마니? 64에서 여기 4k에 플러스 얼마니? 96이니? 요게 얼마래 문제에서 60이래. 저 60이라 나와 있잖아. 그럼 요게 10이 돼야 되잖아. 그럼 요 안에가 10이 되려면 루트에 얼마니? 170이니? 빼기 4k가 10이래. 그러면 4k 160인가? 160이죠. 160. 그러면 요 4k가 60이 돼야 되니까 k는 15라는 거죠. 사실 이것도 글쎄요. 뭐 선생님 입장에서 뭐 100점이 7점이라는 건 높은 건가요? 네, 개인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맞추셔야 되는 문제고요. 자, 14번 보시면요. 14번도 진짜 놀랄 놀자였던 게 그대로 나왔어요. 예, 그대로 나왔어요. 수업 시간에 설명한 거. 자, 이거를 뭐라 그랬냐면 선생님이 조합론적 증명이라고 했어요. 이 콤비네토리얼 프루프. 자, 콤비네토리얼 프루프. 근데 니네 이거 틀린 놈들은 나 진짜 가만 안 둘 건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그 알지브레릭 프루프랑 컴비네토리얼 프루프에 대해서 얘기했거든요. 이 대수적 증명과 여러분들 조합론적 증명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대수적 증명이 니네가 어렵다고 그렇게 얘기했어. 나는 계산하는 게 뭐가 어렵니? 이거를 받아들이는 게 훨씬 어렵다. 그리고 이거를 낼 확률이 크다 증명해서까지 얘기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그냥 뻔한 거 냈어요. 어떤 거 냈냐면 자, 요 n 퍼미테이션 r을 일단 뭐 여러 가지로 쓸 수 있는데 이거를 특정한 한 명에 주목을 했을 때는 그 한 명을 뺀 나머지 n-1명 중에서 r명을 선택하는 것과 이 특정 한 명이 반드시 포함되는 경우는 이 나머지 r-1명을 뽑아서 배열을 한 다음에 그 특정 한 명이 들어갈 곳이 어떻게 돼요? R군되죠? 그래서 요거 얘기해 줬어요.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얘를 이제 특정한 2명과 3명으로 확장시킬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했고 이게 이제 3명으로 확정이 된 거죠. 그럼 이제 문제에서 그리고 친절하게 다 써놨어요. 이거를 원래 다 지워야 돼. 원래 지우고 빈칸에 가나다 했어야 돼. 그러면 좀 더 어렵겠지. 근데 뭐 시간 안에 풀어야 되는 선생님들의 주장에 의해서 어쨌든 뭐 설명해 줬는지 학교에서 모르겠지만 요 특정한 3명에 주목을 한다면 이 3명을 뺀 나머지 3명을 뺀 나머지 n 빼기 3명 중에서 r명을 뽑아서 일렬로 나열하는 것과 이 특정한 3명 중에 1명이 반드시 포함이 되는 경우 그럼 특정한 3명 중에 1명이 반드시 포함되는 경우는 3명 중에 1명을 뽑아야 되죠. 그러면 이 나머지 n 빼기 2명 중에 r-1명을 뽑아서 일렬로 배열했는데 그 1명이 들어갈 곳이 r군데예요. 맞습니까? 그 다음에 그 특정한 3명 중에 2명을 반드시 포함을 시킨다면 3명 중에 2명을 고르고 n 빼기 2명 중에 여기 r 빼기 얼마죠? 2명을 뽑아서 일렬로 나란 다음에 그럼 여기가 지금 몇 명이에요?
R 빼기 2명이죠. 그럼 처음에 들어갈 곳이 R 마이너스 하나잖아요. 그 다음 두 번째가 들어갈 곳이 R이잖아요. 그러니까 R에 R 빼기 2를 곱해줘야 돼요. 자, 마지막은 3명 중에 3명이 반드시 포함이 된다면 여기가 M 빼기 3명 중에 여기 M 빼기 2였나요? 아, M 빼기 2였고요. 잠깐만요. 여기 숫자가 좀 다른 것 같은데 여기 다 M 빼기 3이요. M 빼기 3. 특정한 3명을 다 제외해주고 시작했으니까 M 빼기 3명 중에 그 다음에 이 3명을 제외한 나머지 R 빼기 3명을 일렬로 나열해서 요 3명을 또 거기다 집어 넣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집어 넣는 게 몇 군데요? R에 R-1에 R-2가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 들어갈 게 이제 뭐냐면 요거 이제 바로 쓰는 애들도 있었을 거예요. 얘가 가고요. 요게 나고요. 요게 답니다. 심지어 이거 다 6점인데 이거 틀리면 좀 그렇지 않니? 자, 15번이 뭔가 좀 어려워 보이죠? 그럼 여러분들 일단 15번을 먼저 넘겼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 그 올해 스타일이 뭐냐면 일단 서술형 요거까지 포함해서 뭐 5번, 6번 여기를 이제 뭐 고난도 킬러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학생들도 그렇고 선생님들도 그렇고. 그런데 이제 그러면은 이제 7, 8번이 10점, 12점 보통 이렇게 나오는데 요번에 20점이잖아요. 이 서술형이 20점이에요. 그럼 서술형을 못 맞추고 요 앞에 지금 5, 6번을 못 맞췄으면 일단 날아가는 점수가 몇 점? 15, 20, 35점, 65점 스타트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들을 다 맞춰도 65점이에요. 지금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요 서술형 2개는 맞춰야 된다 그랬어요, 내가. 그리고 서술형 2개를 뭐 1학기 중간고사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기억도 안 나죠, 여러분들 문제. 근데 이제 2학기 중간고사나 1학기 기말고사나 봤을 때는 맞출 수 있게 냈어요. 1학기 요번에 중간고사 있잖아요. 이 진짜 맞출 수 있게 냈어요. 열심히 공부한 애들은요, 그 초반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때 30점이었어도 2학기 중간고사 70점 이상 충분히 나왔을 수 있어요. 예, 열심히 공부한 애들. 시키는 대로 하라는 애들. 하는 애들. 자, 그래서 이거는 맞춰야 돼요. 자, 16번 보시면요. 그림이 이렇게 있는데요. 자, 이거는 지금 진짜 많이 풀었던 문제고 틀릴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실수만 안 하면. 근데 조금 개인적으로 얘를 서술형으로 냈다는 건 일부를 찾지 못했을 때 부분 점수를 준다는 거잖아? 맞아? 그러면 안 되지 않나요? 이거 아예 틀린 건데? 네, 나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선생님한테. 자, 일부 경우를 놓쳤을 때도 부분 점수를 주면 이거에 대한 풀이가 옳다고 생각하나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틀렸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10점, 5월 빵점이에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 그러면 여기 문제를 보시면 문제가 A에서 출발해서 P 또는 Q를 거쳐서 다시 A로 돌아오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했는데 뭐 많이 했잖아요. 근데 일단은 뭘 할 거냐면 A에서 B로 갔다가 그 다음에 P를 거쳐서 가는 거 먼저 볼게요. P를 거쳐서 C를 갔고요. 그 다음 D로 가는데 여기서 이제 A로 가는 거. 그럼 이게 몇 가지죠? 3, 그 다음에 P를 가야 되니까 1, 3, 2. 그러면 18가지죠. 그 다음에 A에서 B로 갔는데 이번에 C로 갔다 D로 갔다가 Q를 반드시 거쳐서 가는 거. 그럼 얘는 3, 그 다음에 3, 그 다음에 여기가 Q를 반드시 거쳐가야 되니까 1이라서 27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뭐가 포함이 되어 있냐면 P랑 Q를 한꺼번에 거쳐서 가는 거에 포함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거는 내가 이제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는 또는에서랑 똑같이 해석을 해서 우리 교집합을 빼줘야 된다고 그랬어요. 교집합이 뭐냐면 A에서 B로 갔는데 P를 거쳐서 C로 갔다가 D를 거쳐서 Q로 갔다가 A로 가는 거. 그럼 이게 몇 가지죠? 3, 1, 3, 1이죠. 그러니까 9가지를 빼줘야 돼요. 둘이 더하면 45에서 9를 빼주니까 자 18 더하기 27 빼기 9 하면은 36인가요? 자, 이런 게 일단은 2가지가 있어요. 맞습니까? 이런 게 일단 2가지가 있고, 자, 그림을 보면 또 뭐가 있냐면, 여기가 지금 B와 D가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 뭔가 있겠죠. B와 D가 연결이 돼 있는 게. 그럼 뭐가 더 있냐면, 요 A에서 D로 갔다가, A에서 B로 갔다가, 자, 봐봐요. 그러니까 A에서 P를 안 가는 거야. A에서 B로 갔다 D를 거쳐서 Q를 거쳐서 A로 가는 거. 뭐 이거 반대되는 것도 있겠지. 그럼 이게 몇 가지죠? 3가지. 맞아요? 그 다음에 A, 이거 반대로 되는 것도 있으니까 이거 6가지 있어요. 그 다음 마지막 하나 더 뭐가 있냐면 그냥 A에서 D로 갔다 A로 오는 거. A에서 D로 갔다 A로 오는 거. 근데 이거는 몇 가지냐면 그럼 일단은 요 지금 A에서 D로 가는 게 A에서 여기 이렇게 보면 요 D로 가는 게 여기가 지금 Q가 있잖아요.
그럼 여기로 갈 수 있는 게 두 가지, 여기서 올 수 있는 거 두 가지니까 네 가지인 것 같은데 Q를 반드시 지나쳐야 되죠. 그래서 1로 갔다 1로 오는 걸 빼주는 거예요. 그럼 세 가지입니다. 이거. 그래서 이게 추가적으로 더 붙어요. 그래서 72에다가 여기 9가지를 더해서 81가지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제 내 개인적으로는 이게 경우의 수가 시험에 나오면 답이 자연수로 나오기 때문에 너네가 빠뜨리거나 중복되는 거를 이제 찾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처음에 잘 풀어야 된다. 이런 쉬운 문제도 잘 풀어야 된다라고 내가 그렇게 강조했거든요. 근데 여기 이 부분을 좀 빼먹는 애들이 있지 않았을까? 글쎄요. 이것도 사실 점수를 좀 올리기 위해서 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17번 문제는요. 이 마지막인가요? 예, 17번 문제도요. 많이 했죠. 합성함수, 그래프 그리라고. 자, 17번 문제 보시면 자, 일단은 지금 fx가 그러니까 지금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게 g의 fx예요. 이 g의 fx인데 gfx인데 펜이 이제 다 달았네요. 잘 안 보이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도 잘 보겠습니다. 자, g의 fx입니다. g의 fx인데 자, 여기가 이제 지금 일단 fx가 정의역이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x 더하기가 0보다 이상이어야 되니까 x가 2보다 작거나 같아요. 여기선 다 정의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은 얘를 이제 x가 2일 때가 일단 스타트인데 2일 때가 얼마냐면 0이잖아요. 근데 2보다 커버리면 2보다 작아버리면은 그 앞에가 2보다 커지기 때니까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1이라고 볼까요? 1이라고 보면은 2 빼기 2니까 0이네요. 그러니까 1까지가 그럼 1.5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죠? 2 곱하기 루트 0.5인가요? 그럼 더 작아지죠? 더 작아지니까 음수인가요? 음수라서 마이너스를 달고 나와야 되네요. 자, 좋아요. 지금 뭘 생각했냐면 1일 때가 0 됐죠? 그러니까 x가 1부터 2까지는 요 fx가 0이기 때문에 0보다 작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달고 나와야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요 g의 fx라는 게 지금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니까 마이너스 2루트 마이너스 x 더하기 근데 마이너스도 묶어버릴게요. 요 마이너스에 x 빼기 2에다가 여기 플러스 2가 되는데 뒤에 여기 있으니까 플러스 4로 바뀌겠죠. 자, 여기까지 생각을 했어요. 그 다음에 x가 1보다 작을 때는요. 요 g의 fx가 어떻게 되냐면 얘가 이제 더 이상 양수잖아요. 양수니까 2 루트에 요 마이너스에 x 빼기 2 그 다음에 여기가 양수니까 마이너스 그럼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그림을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림을 생각해 보면 요게 잘 보입니까? 자, 여기 이후에 지금 이 1부터 2 사이에서 요 그림이 여기 지금 1일 때 얼마였죠? 여기 1일 때 여기다 1 집어넣으면 2잖아요. 그리고 여기가 2일 때 얼마였죠? 4였죠. 그래서 1,1을 지나는 직선이 여기 접하는 경우랑 여기를 지나는 경우를 찾아야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접하는 경우를 찾는다고 얘기했는데 요 접하는 경우를 살펴보려면 요 그림 마이너스 2 루트 요거 마이너스 x 더하기 2 더하기 4죠. 자, 요거랑 그 다음에 그 m의 x 마이너스 1 더하기 1 요거랑 만나서 생기는 요 기울기를 찾을 거예요. 접하는. 그럼 요 4를 넘겨서 제곱합니다. 그럼 요거는 4에 마이너스 x 더하기 2죠. x가 1과 2 사이니까 어차피 양수라서 그대로 나옵니다. 그 다음 요거는 이제 m제곱에 x 마이너스 1의 제곱 요거 넘기니까 마이너스 3이거든요. 그럼 마이너스 6m에 x 마이너스 1 플러스 9예요. 그럼 요거를 좀 정리해 보시면 요게 이제 m제곱 x제곱 빼기 2x 플러스 1에다가 마이너스 여기 6mx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플러스 4x죠. 그 다음에 플러스 6m 플러스 9예요. 그럼 요거를 이제 x에 관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해 보시면 m제곱 x제곱 마이너스 2로 묶으면 m제곱 플러스 3m 여기가 마이너스 2x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m제곱 플러스 6m 플러스 9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 판별식 쓰겠습니다. 짝수 판별식 쓰시면 m제곱 3m 마이너스 2의 전체의 제곱 빼기 m제곱에 m제곱 6m 플러스 9 요게 0이 된 m을 찾아야 되잖아요. 자, m 4제곱은 사라져요. 하지만 전개할게요. m 4제곱 그 다음 9m제곱 플러스 4에다가 6m 세제곱 마이너스 4m제곱 마이너스 12m 마이너스 m 4제곱 마이너스 6m 세제곱 마이너스 9m제곱
요게 0이 되는 거니까 요거 없어지고요. 요 9m제곱 없어지네요. 6m 세제곱도 없어지네요. 그럼 마이너스 4m제곱 마이너스 12m 플러스 4만 남나요? 그럼 마이너스 4로 나눠주니까 플러스 3m 마이너스 1은 0이고 여기서 m을 찾아보면 2분의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에 얼마죠? b제곱 마이너스 4ac 9. 자, 마이너스 4m제곱 마이너스 4m제곱 플러스 2ab 이거 맞잖아요. 어쩌나? b제곱 마이너스 ac 맞지 않니? 그래서 요 계산하면 2분의 마이너스 3 풀마 b제곱 마이너스 4ac 그러면 9 더하기 4 그럼 13 이렇게 나오는데 근데 답이 이런 게 아니었던 것 같은데 2분의 3 뭐 아니었니? 계산이 어디서 틀린 건가? 자 계산 틀린 게 어디 있을까요? 호호호호 자 요거 넘겨가지고 제곱을 했는데요. 계산 틀린 거 찾아봅시다. 계산 틀린 거 찾아보시면 요거 제곱했으니까 일단 요게 돼요. 그 다음에 요거 나왔고요.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2ab 하면 요거죠. 그 다음에 플러스 9 했고요. 그 다음에 요거 썼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6mx고 플러스 4x 썼고요. 플러스 6m에 플러스 9에 여기가 이제 플러스 8이니까 여기가 1이 됐어야 돼요. 자, 여기가 1입니다. 여기가 1이에요. 여기가 마이너스 m제곱이에요. 그러면은 다시 써버리면 어디서 어떻게 되죠? 자, 여기가 마이너스 m제곱이니까 여기가 8m제곱 맞니? 자, m 4제곱 사라졌고 이거 사라졌고 이거 마이너스 5니까 여기가 4m제곱 마이너스 12m 플러스 4는 0 이렇게 남네. m제곱 마이너스 3m 플러스 1이거든. 됐나요? 그럼 여기서 이제 m을 찾아보면 2분의 3 풀마 루트에 9 빼기 4니까 5. 근데 이제 그 기울기가 요게 지금 아까 요거 기울기보다 조금 작아야 되거든. 그러면 이게 아까 기울기가 여기 얼마였지? 요게 지금 1,1이랑 2,4 지나는 기울기가 3이잖아. 그럼 요거에 가까운 기울기를 찾아야 되니까 2분의 3 플러스 루트 5가 맞네요. 그래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2분의 3 플러스 루트 5보다는 크고 요게 3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옵니다. 계산이 생각보다 만만치 않네요. 예, 생각보다 그러니까 계산만 정확하게 하면 풀 수 있었던 문제인데 애들이 계산 때문에 조금 혼란이 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애들이 어려워했을 법한 15번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자, 15번 보시면 요 두 실수 AB에 대해서 요 fx를 이렇게 정의했는데 근데 이제 이 뜻을 해석해야 되는데 요 HT가 3이 되는 경우에 T의 범위가 A-2부터 A라는 거는 요 HT가 즉 교점의 개수가 3개가 되도록 하는 T의 범위가 A-2부터 A까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fx가 일단 어떻게 주어졌냐면 x분의 A 더하기 A 그리고 AB가 실수라고만 주어졌어요. 그럼 그림을 역시 생각해 봐야 되는데 요 양수일 때는 요 x분의 a 더하기 a 요렇게 그려야 되고 요 두 번째 거는 마이너스 1,0을 지나면서 만약에 이렇게 됐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만약에 그림이 이렇게 된다면 여기 a가 뭐 양수인지 음수인지는 모르겠지만 a가 음수면은 여기가 좀 교점이 조금 꼬이게 될 거고요. a가 양수가 된다면 이런 식으로 그려져서 요 교점이 3개가 되도록 하는 게 무수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게 말이 안 될 것 같고요. A도 일단 음수가 돼야 되고 B도 음수가 되는 형태를 가지면서 얘가 위쪽으로 좀 평행 이동이 돼서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져야 되지 않을까 추론을 해야 돼요. 맞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여기 지금 0보다 이하에서는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고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점근선이 y는 a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y는 a가 또 음수라 그랬니? a가 음수기 때문에 y는 a가 뭐 이런 식으로 있어가지고 이렇게 돼가지고 이 교점이 3개가 되도록 하는 게 여기보다는 좀 더 위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기 그림이 뭐 y는 a가 요 정도 있어가지고 그림이 이런 식으로 나와야지만 그 조건을 만족하도록 하는 어떤 무언가를 찾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여기에서 이제 교점이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3개가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떤 걸 찾아냈냐면, 일단 B도 음수고 A도 음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양수라는 거에 조금 모순이 되는 게 많잖아요. 그럼 이제 어떤 걸 또 생각해야 되냐면, 요게 3개가 되도록 하는 딱 떨어지는 점이 여기 0이에요. 맞아요? 그럼 0일 때가 지금 뭐가 돼야 되냐면, 0을 집어넣어 버리면 그게 B잖아요. 그럼 B가 뭐가 돼야 되죠? 요게 최소값 A-2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요 B가 A-2가 된다는 거예요. 요 범위에서 T가 A-2부터 A라고 했으니까 요게 3개가 되도록 하는 게 여기 값이 여기를 지나는 점이 A-2가 되고 그 다음 여기 점근선 A까지라고 하는 거죠. A보다 작아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B가 A-2다? 그러면 F에 요 B-A라고 하는 거는 F의 -2를 말하는 건데 F-2라는 건 저기다 -2 집어넣으니까 역시 B잖아요. 그럼 B가 -4라는 것도 찾았어요. 그럼 두 번째는 내가 찾고 싶은 거는 요 A-B를 찾으라고 했잖아요. 그럼 A-B는 얼마죠? 자, A-B는 얼마예요? 2죠. 그럼 F2를 찾으라고 하는 거죠. 그럼 F2는 얼마인데요? 2분의 A 더하기 A 아니에요? 요게 뭐라고요? 2분의 A 더하기 A, 이 값을 구하는 건데요. A를 찾아야 되니까 B가 -하면 A는 -2잖아요. 그럼 여기다 -2 집어넣으면은 이게 -1, -2니까 -3이네요. 맞습니까? 그럼 내가 구하고 싶은 게 이게 답이네요. 예, 쉽게 나오네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조금 애들이 해석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 뭘 해석해야 되냐면 요 그래프 개형을 추론하는 거, 요 개형만 추론을 잘했으면 자, 할만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조금 정리해 볼게요. 선생님 정리를 이제 한번 해보면 하고 싶은 말은 이제 틀릴만한 문제가 뭐고 이제 점수대별로 어떻게 해야 될까? 자, 1등급은요. 1등급이 틀릴만한 문제는 사실은 1등급은 이제 상위 이제 4% 이내에 드는 애들이잖아요. 그럼 1등급 애들이 틀릴만한 게 뭐가 있냐면 선생님 개인적으로 봤을 때 요 15번도 풀었을 것 같고요. 글쎄요. 나 오히려 이제 16, 17 중에 실수가 하나 정도 있지 않았을까?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16, 17 중에 16번, 17번 중 이제 실수. 그래서 이제 90점 이상 이렇게 돼야 될 것 같고 요 2등급 학생들은 이제 약간 80점대나 이제 70점대부터 80점대 중반까지니까 요거에다가 플러스 이제 추가적으로 틀릴 만한 게 이제 뭐 15번이겠죠. 그래도 이제 애들이 15번 어려워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3등급 같은 경우는 이제 객관식 마지막 9번. 요걸 이제 추가적으로 틀렸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들고요. 요 정도로 오답률이 높지 않을까. 이 14번 같은 경우도 이제 조금 생소한 애들은 이 조합론적 증명이 어려운 애들은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여기는 이제 60점 이상이 돼야 될 것 같고요. 50점 중후반부터 이게 이제 50점 이상이 돼야 돼요. 근데 이제 내가 중요하게 얘기하는 건 뭐냐면요. 얘들아 이제 시험을 4번 봤잖아. 이제 너희들이 익숙해져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서답형 5, 6, 7, 8 있잖아요. 서답형 5, 6, 7, 8 이거를 다 틀려버리면 마이너스 35부터 시작해요. 그러니까 65점 스타트예요. 그러면은 아무리 잘해도 3등급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요거를 2개를 맞춰야 돼요. 지금 이제 선생님이 풀이를 하면서 느꼈지만 이 16번, 17번 그래도 17번이 계산이 만만치는 않았어요. 사실 여러분들 서술형에다가 이제 옮겨 적으면서 막상 해보면 실수하기 딱 좋긴 하거든요. 그럼 다른 데서 점수를 확보했어야 되고 이런 거를 좀 주의해서 했어야 여러분들 이번 시험을 잘 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 겨울방학 때 뭐 문과든 이과든 수원수투 다 열심히 준비하시고요. 여러분들 1년 동안 내신을 봐왔을 때 이제 본인이 내신이 너무 낮다라는 기준은 뭐냐면 5등급 미만을 말해요. 그러니까 5등급 미만, 그러니까 5등급까지 평균이 되면 그래도 대학을 써볼만 합니다. 그런데 6등급, 7등급, 8등급 애들도 있죠. 그 학생들은 이제 전략을 좀 세워야 돼요. 본인이 수능이랑 이제 뭐 수리논술이랑 아니면 어떤 전형으로 대학을 갈지를 조금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내신으로 대학 못 가는 애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5등급 이상 애들은 그래도 내신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올리시면 되는데 7등급, 6등급 막 이런 애들은 내신이 안 좋잖아요. 그럼 뭐 천안에 있는 대학 갈 거를 못 갈 수도 있어요. 예, 선문대 써야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전략을 잘 짜셔야 되고, 열심히 준비했는데도 만약에 성적이 안 나오면, 이 본인이 왜 그런지 파악을 해봐야 돼요. 이번 시험지를 가지고 선생님이 푸는 영상을 보시고, 시간을 비교해 보면, 여러분들이 이 정도 시간 안에 이렇게 풀었는가를 반드시 분석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다음 시험에서 잘 볼 수 있고요. 여러분들 중요한 거는 공통수학, 그러니까 수학 상하는 전부 다 중3 때 선행을 하고 왔어요. 근데 수원수트는 다 있어도 까먹었죠. 까먹은 애들이 대부분일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겨울방학 때 열심히 준비하셔야 되고, 그냥 괜한 동네 스터디 카페 가지 마시고요. 예, 언제든 연락 주셔서 열심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 수학을 가르치는 장정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